준비요. 오늘은 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켭니다. 부인 구직 앱의 알림, 성공한 이직자들의 수기, 그리고 퇴사 후 세계 일주를 말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타임라인을 채웁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직장인의 80% 이상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합니다. 서점가에는 퇴사 권장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술자리마다 회사 당장 때려치운다는 말이 안주처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 현재 자발적 퇴사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줄어들고 대기업의 공채 시스템은 유물이 되었으며 수시 채용조차 경력직만을 대상으로 좁은 문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인내심이 강해진 걸까? 아니면 겁이 많아진 걸까? 아니요. 답은 심리학이 아니라 구조학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동성 착시라는 심리적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동성 착시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곳을 떠나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마취제가 됩니다. 당장 사표를 던지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현실의 부조리를 잠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불만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라는 허구의 가능성 뒤로 끊임없이 연기됩니다. 당신의 사직서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발해가는 동안 사회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유로운 개인이야. 원하면 언제든 떠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거대한 설계의 시작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파괴된 자리에 들어선 것은 유연한 개인이라는 매혹적인 수사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당신을 책임지지 않으니 당신 스스로 스펙을 쌓고 몸값을 높여 언제든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서사였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관통하며 우리는 자기개발의 광풍 속에 살았습니다. 영어 성적을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포트폴리오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회사는 잠깐 거쳐가는 곳이라는 말은 쿨한 직장인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책임만 이전되고 시스템은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개인에게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떠났을 때 그를 지켜줄 실업 안전망, 주거 안정정책, 그리고 실패한 이들을 재교육할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치솟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이자 그리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의 늪입니다. 이제 퇴사 후 공백은 단순히 경력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생존 리스크입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AI와 자동화를 통해 기존 인력의 효율성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은 고용 유지에만 매몰되어 있을 뿐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돕는 이동의 다리를 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촘촘하게 설계된 경제적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나갈 수 없는 구조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용한 퇴사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산물이 아닙니다. 노도의 구조적 타협안입니다. 몸은 사무실 책상에 붙어있지만 열정과 창의성, 조직에 대한 헌신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이동 비용은 너무 높고 이동 성공 확률은 너무 낮기에 직장인들은 극단적인 에너지 절약 모드에 돌입합니다. 어차피 나가도 똑같다는 학습 효과는 이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이직을 해본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상사가 바뀌고 간판이 바뀌어도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비합리적인 평가 구조, 그리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업 문화는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동일하다는 것을요. 이제 사람들은 미지의 가능성이 주는 희망보다 익숙한 고통이 주는 안정감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회사지만 밖은 더 추운 극지방이라는 공포. 그 공포가 우리를 자리에 앉혀둡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동의 사다리를 치워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침전 현상입니다. 이 기묘한 정체 상태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명확합니다. 기업은 노동자가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직 리스크를 개인에게 완전히 전가함으로써 기업은 임금 인상 압력을 낮추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할 유인을 잃습니다. 내부 이탈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대규모 연쇄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시스템 또한 낮은 이동성을 선호합니다. 노동자의 협상력이 낮아질수록 통제는 쉬워집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늪에 빠진 30에서 40대 가장들은 이 구조에서 가장 완벽하게 길들여진 부속품이 됩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올가미에 묶여 한 걸음도 내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왜 다 퇴사를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나갈까?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도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사 생각이 넘쳐나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만큼 나갈 곳이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이 퇴사라는 단어에 대한 집착으로 치환된 것뿐입니다. 이동성 착시는 이 거대한 감옥의 벽을 허구의 스크린으로 가려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복제하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다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인 앱을 열어보겠죠?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채용 공고와 성공 서사들, 그것은 출구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이곳에 계속 묶어두기 위한 환상일까요? 구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멈출 수 없습니다.